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경제 및 자산 배분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나중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죠. 미 연준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에 큰 변화의 시작을 좀 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는 3월 18일 날 열릴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한 25bp에서 50bp 정도 내릴 것이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19에 따른 그런 확산되는 속도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요. 파월 연준 의장은 또다시 이제 긴급 회의를 열고요. 전격적으로 50bp 기준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지는 그런 주요 내용하고 시사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긴급 기준금리 인하는 50bp라는 그 큰 폭이었을 뿐더러 사실상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미국 통화정책 당국에서는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좀 신중하게 좀 평가하고 있다는 그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요번에 긴급 성명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서 좀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길진 않습니다. 긴급 회의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번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다. 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고려해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FOMC는 기준금리를 50bp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뒤에 부분도 이제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향후 이제 진정 상황이나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러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번은 만장일치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요, 결론적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 말고 전 세계에 미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돼서 미국의 펀더멘탈을 이제 갉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지는 않았어요. 뭐냐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2시간 뒤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좀 지켜봤는데요. 시장이 전까지는 한 1,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던 상황인데,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성명서 내용을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시작부터가 좀 삐걱거렸던 것 같아요. 질문을 몇 개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50bp를 긴급하게 내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가, 약간 좀 기자의 질문이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정도로 이렇게 나선 거면은 향후에 어떠한 또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고려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답변은 약간 좀 불일치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게, 현재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 외에 다른 정책적 수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잘라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는 이제 양적 완화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돈을 더 푸는 역할을 해주는 쪽으로 좀 기대를 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실망감으로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미국장이 2% 이상 급락하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괜찮다. 결국에는 통화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4월에 발표되는 3월 지표를 봐야만, 그때 돼서야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말고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만 가지고 일단 조정을 하다가
그 사태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장이 좀 약간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은 남긴 합니다.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좀 그 드라이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번 결정은 큰 틀에서 글로벌 통화 정책 공조의 신호탄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시장의 기대치는 좀 낮아진 건 맞습니다. 지금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을 아시죠? 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그 투자자들이 향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대한 베팅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신뢰 있는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그 금요일 28일 날 긴급성명 발표 당시에는요, 올 상반기까지 75bp를 내릴 거라고 보는 그 투자자들이 한 87%, 상당히 높았죠. 그렇지만은 이번 그 긴급 결정 이후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에는요, 62% 정도로 이제 좀 상당폭 이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시장에서 약간 해석의 여지가 좀 달리 갔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있었던 G7의 공동 성명, 이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요, G7이 모여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 그래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동시에 써가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큰 형님의 입장인 미국이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그 양적 완화 수단에 대해서 선을 걷지만은 미국의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향후에 주요국들, 뭐 우리나라 금통위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내에 그 50bp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유럽 쪽에서 ECB 그 통화정책 그 위원들이 가장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이 많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통화정책 공조가 지금 약간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보였었는데, 그 200억 유로의 양적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구성원의 한 3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ECB, BOJ, 뭐 금통위, 뭐 FRB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 같이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양적 완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통화정책 공조를 가져갈 개연성이 커졌다. 이런 식의 큰 의미를 우리가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향후 미 연준은 어떤 식의 대응을 하게 될 것이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까지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18일 날을 포함해서 이번도 제가 보기엔 할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3월 18일 날 포함해서 지금 6월까지 세 차례 지금 FOMC 정례회의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세 차례 회의 중에서 한 번은 25bp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포 시장에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다시 늘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미 연준의 그 약간의 그 시장과의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과대평가됐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약간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은 사실상 레포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12월 말이나 1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약간의 그 연준에서 그 증시의 조정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그 시그널을 좀 가져가게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포 운용을 4월 말까지 하기로 했죠. 그때까지는 좀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할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월 6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 매입, 이게 1년 미만의 단기채를 매월 600억 달러를 지금 연준에 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상반기까지 유지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요, 6월 말까지 이게 그 계획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채 매입 그 양적 완화안을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 연장할 개연성이 이제 높아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물이 아니라 2년물, 3년물까지 이걸 확대해서 장단기 스프레드의 그 안정성을 좀 더 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꾀할 개연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당분간 이런 식의 정책적인 그 수단을 펴면서 시장 안정과 그 경제의 그 중장기 성장의 안정적인 패스를 아마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